마지막 시간으로 6번째 방제 안전 및 기타 불혹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교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방제 안전에 대한 방제 작업자 복원과 안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벤젠, 톨루엔, 메틸벤젠, 크실렌과 같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 다완족, 탄화수소와 같은 중금속 등으로 보고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사회적 관심이 증가됨으로써 여수에서 발생한 오이산호 충돌 사건 그리고 허베이 스피리투 사고에서와 같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며 방제 작업자의 보건과 안전에 대해 신경 써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허베이 스피리투 작업 때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이제 참석을 해주신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인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기름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라든지 피부에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원유에 함유된 아까 말씀드린 벤젠, 그 자일렌, 톨루엔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다반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유해 화학 물질이 흔히들 말하는 발암 물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에 자율방제대원들은 각 개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름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종류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고 사전 준비와 장비 착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급성 영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급성은 바로 이제 쓰러진다든지 바로 이제 병에 걸린다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만성은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급성 영양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지러움, 운동 불균형, 오심, 그 두통, 피로감 등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만성 영양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가역적 골수 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생 불량 빈혈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연무에 의한 노출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무는 이제 안개처럼 기름이 안개처럼 증기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노출에 대한 급성 영향, 만성 영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급성 영향과 같은 경우에는 그 손과 팔 등의 피부염 증상 등이 발현이 되고요. 비휘발성 물질, 특히 햇빛과 결합된 방향족 탄화수소는 보다 자극적일 수 있고 보다 자극적인 그 손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성 영향으로는 이제 심하게 노출된 대상자의 25%에서 상피종이 발견됐다는 보고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영향으로는요, 그 경제적 소실, 공동체 파괴, 생태수단의 상실로 인한 미래의 불확성질 등의 결과로 주민들로 하여금 심리적 공황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특히 이제 그 허베이 스피리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적 영향이나 그거에 대한 아직도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작업 문제 요인으로 돼 있어는요, 그 근골격계 질환 그리고 방제 작업자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보실 수 있겠는데요. 선박에서의 방제 작업 시 그 선박에서 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 굴곡 및 비틀린 자세, 방제 도구 취급 시 손과 손목에 힘을 주어서 생기는 신체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냥 어떠한 바다에서 일을 할 때 모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뭐 해양 방제 시 허리 굴곡 및 쪼그린 자세, 그 손과 손목을 이용한 갯돌 작업 시 신체 부담이 발생하고, 방제 작업자의 피로와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방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작업 일정이 조정이 불가능하고 장시간 연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엄청난 스트레스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작업 피로, 집중력 저하로 인해 작업 중 유해 위험 요인 인지가 떨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탈진, 스트레스, 감정, 일시적인 정신 혼란의 위험성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인 인지가 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름이 덮인 자갈이나 위를 걷는 데는 미끄러움의 요소가 크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제 작업 시 중 계단, 사다리 계단, 선박 가판은
기름에 의해 미끄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방제 작업자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안전준비 사항으로는 PPE라고 불리는 개인보호 장비가 있습니다. 개인보호 장비는 사람들이 작업하면서 입거나 쓰는 모든 장비로 정의되고 그 화학보호복, 내화학성 안전화, 장갑, 보안경, 그리고 방한복 등 다양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옷을 입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적절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보시면 뭐 장갑이라든지 안전 장갑이 아니고 일반 장갑을 사용하시게끔 되면은 기름이 이제 장갑에 스며들어서 또 그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여기 헬멧을 쓰시고 안전 장갑을 쓰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보호 옷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바지 장화를 입으시고 옷을 입으시고 장갑을 입으시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구로 인한 흡입에 대한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KF94 마스크라든지 KF80 정도 되는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작업을 하게 된다면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를 보시면은 이제 일회용 작업복을 입고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일회용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복에서는 좀 더우실 수는 있겠지만 옷으로 기름이 스며들어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영향은 제외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해드리는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왼쪽은 이제 일반 대용용이고 오른쪽은 초기 대용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용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방독면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초기 대용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KF94와 비슷한 N95 방진 마스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유기 화합물에 대한 거는 이제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안전 고글, 방진 마스크, 안전화, 안전 장갑, 방독 마스크, 보호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는 것은 매우 답답하고 매우 작업에 있어서 힘들 수 있는 요소지만 이거를 이제 어렵게 하는 핸디캡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 보호군이 꼭 착용하시고 작업을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글이나 마스크 그리고 안전 장갑 그리고 일회용 복장을 사용하게 되면 개인의 보건과 안전을 확보하시고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제 기본 안전 수칙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현장에 지휘자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휘자가 지휘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고 혼자서는 활동하시는 것보다 복수적으로 2명에서 3명으로 이루어져서 작업을 하시고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라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현장 작업자가 사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해 고지를 해드릴 건데 그 작업자 자체도 사전의 위험성을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받을 적이 없는 작업은 피한다. 작업 장소, 기한 시간은 사전에 파악한다. 불필요한 유출 현장 출입은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현장 지휘자가 일일이 지시를 해드릴 거고 지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지시되지 않았으니 다시 한번 그 훈련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 작업 지휘자가 교육 훈련 이후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접촉은 피하라. 냄새만으로 위험성을 판단하지 마라. 유출 사고 현장에는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걸 인지하라 등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제 수칙이 있고요. 앞에 그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선박, 바위 제거 등에 있어서는 상처, 미끄러짐, 실족 등의 안전사고가 따라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 식사, 음료 및 화장실 사용 전 그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에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독성물질에 노출 시에는 즉시 세척 및 살균 처리를 하고 119의 도움하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에 이제 현장 관리자인 뭐 해양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직원분들이 있을 겁니다. 직원분들에게 물어보시고 그 물어보신 거를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현장 작업자가 기름에 노출된 채로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마시다가 보면은 이제
여기 손에 다 묻어 있고 여기 마시다 보면 이 기름을 흡입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은 느껴지지 못하겠지만 만지시는 동안에 유증기가 이제 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기름 유출 시 대비 대용 요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첫 장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제 기름 오염에 대한 신고를 하시게끔 되면은 그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실 때 어느 정도 분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래야 저희가 이제 분포도에 따라서 방제 작업 방법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 작업 방법에는 저 일전에 말씀드렸던 해상 방제와 해안 방제 방법에 있어서 산발적 분포, 부분적 분포, 불연속적 분포, 지속적 분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 분포라고 하면은 아예 그 기름이 쏟아져서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산발적이나 불연속적이 되면 기름이 이제 산화가 돼서 기름이 퍼져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무지갯빛 유막이나 은빛 유막에서는 이제 계속 지속적인 분포로 나타나게 되는데 검정색 기름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쪼개지거나 퍼지게끔 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그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접수를 한다든지 실제로 방제 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취급을 많이 하시게끔 될 건데요. 기름 취급 시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배치, 비상연락망 배치, 그리고 화기 취급 주의, 기름 작업 전 사전 조치, 야간 작업 자제, 음주 후 작업 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뭐 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기름을 이제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급유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급유소에 있는 근무자가 한 명인 경우가 있으면 그 같이 급유를 해주시는 분이 이제 그 안전관리자가 되셔서 이제 배에서 기름이 넘치는지 그 기름을 수급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작업 중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기름이 급유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 연락망 배치가 있고요. 그 하고 시 전파 체계도 또 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름을 넣으시다가 그 만약에 너무 많이 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해양에서 사고 긴급 신고번호는 119니까 119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기름 작업 중에는 화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화재와 폭발이 이루어져서 담뱃불, 라이터, 가스불, 용접기 등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 작업 전 사전 조치에 대해서 기름 작업 장소 인근에 방제 기자재를 배치하고 그 기름 바지통, 유혹 착제, 기름 걸레, 스카파 봉쇄 등을 가지고 이제 사전 조치를 해주시고 야간의 작업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주 후에는 작업을 하지 말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름 유출 시 작업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방제 대원분들 중에서 이제 그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기름 유출 시 초동 방제 순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기름 이송 펌프 등 관계된 기기 작동을 긴급으로 정지해 주시고 119 및 그 선내 비상 상황 전파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도와줄 인원이 있으면 전파를 해주시고 특히 이제 뭐 저희 해양자율방제대 같은 경우에 다른 방제 대원들에게 전파를 해주셔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산 방지로는 갑판 스카파 폐쇄, 선체 주변 올펜스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상 방제 때 진행했던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제 조치가 유흡착제 사용하여 기름 수거, 방제 총괄은 해양경찰 도착 시 지휘를 받아 방제 작업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요청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이제 도착하기까지 일정 소요 시간이 되므로 그 현내 작업자나 안 그러면 이걸 제일 먼저 보신 분들이 초기 작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 처리에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급 차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름 유출 부위에 대해 차단 필요성이 있고요. 그 기름 유출 부위를 빨리 차단을 해야 기름의 추가 유입이 방지가 되고 이제 이 기름이 나옴으로써 오염될 수 있는 양식장,
어장 등 민감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유출의 유형에는 기름 수급 및 이송 작업 중 넘침, 그리고 잠수 펌프 작동으로 선적폐수 배출이 있고요. 그리고 자초, 해난, 침몰 등 해난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병 차단 방법에 있어서는 기름 수급 중 넘치는 거에 대해서는 스카파를 폐쇄한다라고 돼 있고, 연료 주입구, 에어벤트 주변을 기름 걸레로 막아서 해상 유출을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선내 탱크가 이송 작업 중 넘치게끔 될 경우에는요, 펌프를 멈춰주시고 갑판의 스카파가 이제 그 갑판 밖으로 이제 외부로 빠져나가는 데이기 때문에 갑판 스카파를 이제 그 유흡착제나 아니면 걸레 같은 걸로 막아주시면 효율적으로 차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수 펌프 작동으로 선적폐수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 잠수 펌프 전원을 멈춰주시고 해상 유출이 된 부분을 확인해주시고 기름량이 많다고 하면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초, 침몰 등 해난 사고 시에는 그 선박 폐선 전 유류 탱크 밸브 폐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류 탱크 에어벤트 봉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아래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예인선, 갑판, 에어벤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료유는 빨간색, 윤활유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많이 가지고 계시는 10톤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요, 그 유류 에어벤트가 이제 그 연료 주입구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톤 미만 어선법 규정에 있어서 에어벤트는 이제 그 연료 주입구보다 큰 형태로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료 주입구가 같은 형식으로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가 2개인 경우에는 에어벤트가 연료 주입구 2개, 에어벤트 2개 해서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벤트 봉쇄 장비 및 봉쇄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에어벤트 자재를 해드리는 분도 있고 못 해드리는 분도 있을 텐데, 에어벤트 자재에 대해서 이제 이런 쐐기 같은 걸로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봉투로 된 걸로 이제 막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새어 나오는 부분을 봉투에 담기면서 더 나가지 못하게 되므로 이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 시 쐐기가 없거나 에어벤트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고무등을 파이프 안에 채우고 밖을 비닐 등으로 단단히 묶어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벤트 봉쇄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른 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해양자율방제대 안내서, 현장 지침 안내서를 6개 강의로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